목사로서 저는 1983년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한 38년 정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아까 우리 전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몇 분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삼각관계, 선교에서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하면 교회와 보내는 교회와 또 리시빙 바디, 선교 현장의 영혼들과 또 함께 일하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동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동원이 어떻게 필드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필드의 펠트 니드를 한국 교회가 깊게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현장 선교사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돌아가는 거? 예, 뭐 얘기는 어저께도 우리 남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뉴노멀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의 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 자비량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이 열매를 맺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미셔널 처치, 미셔너리 라이프라는 이런 단어들이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몸에와 닿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선교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무브먼트로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래서 저는 이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어저께 우리 세중앙교회처럼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선교적 DNA를 품은 성도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송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전통적인 교회, 예배가 있고 성경공부가 제자 훈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구제가 있고 전도나 선교를 하나의 피스로 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이 되면 선교도 하고 뭐도 하면, 그래서 하나의 여전히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내가 여기 한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적 성도라고 할까요? 우리 선교적 DNA를 가진 정병들은 그들의 삶 자체의 골이 선교죠. 열방을 향해서 잃어버린 그러니까 godly people이 godless people을 향한, 열방을 향한, 가깝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하나의 타겟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godless people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까이는 국내든지 열방까지 나가는 이런 어떤 그 파라다임 시프트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 선교부와 개교회에서도 자비랑 선교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평신도 전문 선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희 교단도 그러고 여러 개교에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들을 교단 선교부에서는 보낼 만한 어떤 크리테리아에 늘 합격하지 못해서 아직도 많은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고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연결교례라든지 어떤 유기적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장 중심의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 하나의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자비랑 선교 동원에 있어서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교 현장을 현장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 있는 동원 선교사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두 바퀴라는 거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파송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더불어서 이 운동을 가야지. 원사이드에서 한국 교회가 무조건 보낸다고 할 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자비량 선교사가 여러 선교 현장을 어지럽게 하는 자비량 선교사가 적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비량 선교사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오고 대부분 그분들은 또 연령이 있으니까 주니어 선교사들 우습게 보고 선교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왕왕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만 자비랑 운동을 위해서 동원하는 우리 여전히 한국 교회가 파송한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이해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철영 선교사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몇 명 보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더불어서 godly people들이 godless people들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본부는 현장 선교사들이 필요한 자비량 선교사들의 요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파송보다는 현장 선교사들과 동력 사역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에 매이다 보면 보내는데 그 사람이 뭘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동역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현장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2020년의 통계들을 보면 여전히 선교 단체 파송 숫자가 많아요. 교단 선교보다도. 선교 단체가 파송한 게 56%고 교단이 파송한 게 43%로 KWMA와 크림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 숫자적으로 막 이중 소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총체적으로 볼 때는 2020년에 까지 나가 있는 정병 선교사라고 이제 풀타임 선교사들이 22,259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사들의 이제 다음 세대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아주 격감하고 40대 50대 평균 각 교단의 선교사들의 연령도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이 적어도 좀 주니어를 벗어난 시니어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의 동원가로서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전문인 선교사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로도 우리가 아시아 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시아 지역이 많이 작년 2019년 2020년까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늘어나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언리치 피플 그룹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의 선교사들의 숫자들이 여전히 적고 꼭 가지 랄프 윈테가 얘기했듯이 선교사가 꼭 필요 없는 지역에도 여전히 선교사의 숫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작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KWM에서 통계가 나오면 작년에 370명의 우리 정규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2020년에 그래도 자비랑 선교사로 가는 숫자가 3,079명으로 전체 13.83%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2020년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이제 여러 영역이 보면 처치 플랜, 교회 개척, 제자 훈련, 동원, 교육, 어린이, 청소년, 복지 개발이라든지 NGO라든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별 자비량 선교사들을 콜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들을 풀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NGO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역, 뭐 카메라를 한다는 이런 영역의 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헌신되는 사람들하고 연결 링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2020년 우리 MK들 통계도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번에도 이제 7월에 KWMF의 선교대회를 하면 MK 선교대회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MK들이 앞으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MK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MK들이 꼭 아빠들처럼 목사가 아니고 뭐 기업인이라든지 전문인으로서 사역을 한다면 그 한 MK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같은 제너레이션의 자비량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MK들을 어떻게든지 선교 동역가로 만드는 일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자비량 선교사의 준비가 있는데요. 우리 현장 선교사들은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현장 선교사 동역할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너무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이 전문의 선교사가 성숙하고 겸손하고 영적 선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물론 이건 이제 훈련을 통해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굉장히 컨퓨스해질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송되기 전에 충분한 선교 현장에서 감당할 사역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나가서는 가능하려면 텀을 정해놓고 어느부터 신약에서 현장에서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선교 현장의 중심이 필요라는 이 자비량 선교사의 수요와 공급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얘기했습니다만 뭐 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부장이 필요하다는데 이제까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 단체가 주로 자비량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은 하지만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단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구조나 자비량 선교사를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전략 운동 본부가 필요하고 또 전문인 선교사 후보 본인이 모든 준비와 사역지를 찾아야 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자발적인 무브먼트로 가다가 어느 정도 웜업이 되면 KWMA와 KWMF 우리 선교사 세계 선교사회라든지 또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KWMC가 연합하여 플랫폼과 헤드포인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될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물어있고 이게 운동본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가시적인 열매가 보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든 MA와 MF와 MC가 연합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과 훈련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원이 전문적인 훈련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 70세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 이제 카톡방에 있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젊어요. 70세, 80세, 90세가 됐는데 그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40년, 50년 보낸 노하우들을 그 노하우는 각 전문 영역을 이 전문인 선교 파송하는 그런 그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장 선교사들의 노하우와 현장 선교사들의 전문 동원 전략가들을 한국교회가 최대한 함께 가야 된다. 제가 KWMA도 늘 보면 KWMA가 현장 선교에서 어떤 블레싱이 될 건가를 늘 고민해라. 우리 강대영 사무총장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KWMA 존재 목적이 현장 선교사들의 블레싱이 되고 현장 선교사들의 뭐 큰 교단의 선교사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싱글 그냥 독립 선교사들은 이런 선교사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뭐 어떤 카운슬링 받을 사역에 대한 컨설팅 받을 때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진 선교적 역량은 대단하다고 어제 황 박사님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동안은 너무 경쟁적인 관계. 그래서 힘의 누수 현상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또 중복 투자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KWM의 역할도 이 때에 서로 상생하는 사역 형태를 위해서 서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현장 선교사의 필드 리드에 좀 민감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들이 이제 북한 통일 선교를 감당하는 한 8, 90개 선교 단체들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욱마라는 선교 통일 한국 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초대한 2년간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어떻게 하든지 선교 단체와 교단과 일반 선교 단체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통일 선교의 비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흘러가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며 힘의 누수 현상을 만든 것을 2,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되더라고요. 통일 선교라는 그 한 고를 향해서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넓히면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백만자비량 선교운동 본부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가진 탤런트가 다르지만은 다름을 인정하고 선교 현장에서 성숙되고 건강한 협력 구조를 만들 것을 기억하면서 자비량, 백만 자비량 선교운동도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 굉장히 동원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동원하는데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이 운동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한국에서 교수라든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 자비량 선교운동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축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전략은 이 세계 복음화, 이 남은 과업이라는 이 초점을 잃지 않으며 결국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으며 서로의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나아간다면 이 백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은 가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후원받는 목사 선교사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교적 교회로 턴을 하고 선교적 영향을 감당할 성령 충만한 선교적 성도들로 우리가 준비시켜 나간다면 정은인 자비량 선교사의 하나의 어장이 되고 또 이 변화를 통해서 운동이 현장과 선교 현장과 샌딩 바디인 한국이 꼭 더불어 투게더넷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현장의 리더에 맞는 선교적 삶의 부름을 깨닫는 성도들의 헌신과 동원과 훈련과 파송까지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의 무브먼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으로 당분간은 자리 잡고 나아간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저께 세중앙교회 우리 황 목사님 얘기하면서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중앙교회가 오너가 되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젊은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적 교회로 하려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러보내는 하나의 무브먼트로 가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운동을 할 때 현장 시니어 동원 능력이 있는 그 필드에 건강하고 존경받는 선교사들도 더불어 산다면 금상첨화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